예술 속 사람과 돈 얘기 문화연구소 빛피의 이정우 에디터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은 행위 예술계의 큰할머니라고 불리는 예술가인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이야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행위 예술계의 큰 할머니? 이런 별명은 누가 짓는 거예요? 이런 별명은 본인이 붙였어요. 내가 나한테? 네, 본인 셀프로. 이 동네에서 내가 제일 큰 할머니야. 네. 그랜마야. 네. 들어볼게요. 네, 업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과 경력을 자랑하는 인물인데요. 사실 최근에 이 본인 작품,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작품에 참여했던 어떤 배우가 미술관을 고소하면서 아브라모비치 스캔들 같은 게 좀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술가들이 고소를 한다든지 고소를 당하는 사건들은 종종 있기는 한데 이번 건은 이 아브라모비치라고 하는 개인을 넘어서 향후에 행위예술이라는 장르 자체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나와서 이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내가 지은 별명이긴 하지만 행위 예술계의 큰 할머니가 영향력이 크시긴 한가 봐요. 네, 상당히 큽니다. 일단 아브라모비치라고 하는 인물부터 설명을 드려보자면 1946년생, 올해 78세가 된 여성 예술가입니다. 스스로를 퍼포먼스 아트계의 할머니다라고 불렀는데요. 사실 이 퍼포먼스 아트가 현대미술 장르 중에서는 제법 진입장벽이 있는 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작가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작품으로는 예술가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2010년도에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선보였던 퍼포먼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상당히 많이 화제가 됐었어요. 이 퍼포먼스를 보면 아브라모비치가 빨간색 긴 원피스를 입고 관객과 마주하고 앉아 있는 건데 이 작품이 사실 이슈가 많이 된 것 대비 퍼포먼스 자체는 좀 평범한 편입니다. 아브라모비치가 관객하고 앉아서 그냥 눈을 마주치는 퍼포먼스고 이게 다예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관객은 본인이 한번 앉으면 원하는 만큼 앉아서 아브라모비치랑 눈을 마주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1분이 됐던 10분이 됐던 1시간이 됐던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이렇게 예술가와 눈을 마주하고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구조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편인데도 네. 불구하고 관객들이 느꼈던 감정은 상당히 다채로웠다라고 합니다. 우는 관객들도 종종 있었고요. 울어요? 네. 왜 무섭게 쳐다본 거 아니에요? 무언가 좀 나의 감정을 공감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모비치의 눈빛을 보면서 좀 명상하는 것처럼 평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관객도 있었고요. 아브라모비치의 눈빛이 좀 도발적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싸움이라든지 시비를 걸려고 하는 관객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가드들에 의해서 제지돼서 끌려나가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예술가와 진심으로 소통하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모비치가 뭔가를 한 거는 딱히 없습니다. 그냥 관객을 응시하고 반응도 없이 침묵한 게 단데요. 어떠한 감정적인 동요도 보이지 않아서 이 아티스트 이스 프레젠트라고 하는 작품의 원래 제목 그대로 그 현장에 존재했다라고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또 화제가 됐던 게 아브라모비치가 오랜 시간 동안 연인이었던 그리고 본인의 퍼포먼스 아트 동반자였던 인물이 있어요. 울라이라고 하는 남성인데요. 이 남성이 굉장히 오랜 시간 활동을 하다가 이별을 하게 됐고 오랜 기간 동안 서로를 만나지 않다가 이 퍼포먼스 할 때 갑자기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모비치가 너무 감정적인 동요를 못 억누르고 울면서 울라이의 손을 잡은 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화제가 될 수 있었던 건 그 앞전에 누구에게도 감정적 동요를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인데요. 이 퍼포먼스는 3개월 동안 50만 명이나 방문을 했고 총 1675명의 관객이 아브라모비치와 눈을 마주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모비치가 의자에 앉아서 관객을 바라본 시간은 총 736시간 30분. 아브라모비치가 50년 넘게 퍼포먼스 아트를 해온 작가인데요. 예술가가 여기 있다 이 작품이 평생 동안 해온 작품 중에 가장 긴 시간 진행된 퍼포먼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예술가의 힘과 체력 그리고 인내력 같은 것들을 좀 시험해보고자 했다라고 하는데 이 예술가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퍼포먼스처럼 아브라모비치는 본인의 몸을 재료 삼아서 인간의 인내력이나 연약함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작업을 선보여오곤 했습니다. 야, 이게 직접적으로 참여한 관객도 1,600명이 넘었다지만 그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보려고 네. 그냥 들른 사람만 해도 50만 명 가까이 된다. 네. 굉장하네요. 근데 여기에서 그 사진들을 아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 긴 드레스, 발이 안 보이는 네.
그걸 입고 앉아 있는 이 큰 할머니의 모습이 굉장히 네. 시선을 사로잡거든요. 맞아요. 이걸 보면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울었다. 어떤 감정이었을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퍼포먼스 아트계의 큰할머니가 네. 왜 고소를 당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예술가가 여기 있다 이 퍼포먼스가 진행됐던 2010년에 이 작품이 선보여졌던 게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였는데요. 이때 당시에 예술가가 여기 있다뿐만이 아니라 아브라모비치 회고전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고전이라 함은 그 예술가가 평생 동안 해온 작품들을 다 같이 선보이는 자리잖아요. 근데 아브라모비치 작업이 퍼포먼스가 대부분이고 아브라모비치 본인은 이 예술가가 여기 있다를 736시간을 진행해야 됐기 때문에 다른 퍼포먼스를 동시에 선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모비치가 본인이 해왔던 퍼포먼스를 배우들을 고용해서 진행하는 식으로 하기로 해요. 그중에서 측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작품에 참여한 배우가 퍼포먼스 도중에 7차례나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한 겁니다. 이 측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작품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 작품도 상당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1977년도에 처음 선보여진 작품인데 당시에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그리고 그의 연인 울라이가 알몸으로 아무것도 입지 않고 미술관 통로에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통로가 너무너무 좁아서 이 두 사람 사이로 사람 한 명이 겨우겨우 지나갈 정도의 틈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객은 이 알몸의 두 남녀를 필연적으로 스쳐서 지나가야만 되는 퍼포먼스 아트였는데요. 정면으로는 어떻게 해도 절대 못 지나갈 정도로 좁다라고 네. 하고요. 반드시 몸을 한쪽으로 틀어서 옆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남자 혹은 여자와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물과 얼굴을 마주하고 지나가는지 혹은 뭐 얼마나 조심스럽게 나가는지 같은 관객의 다양한 반응을 볼 수 있는 게 이 작품의 감상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퍼포먼스에 참여했던 남성 배우가 퍼포먼스 중에 5명의 관객한테 7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5명의 관객은 바로 즉시 퇴장 조치되기는 했는데요. 이 배우는 아브라모비치를 비롯해서 뉴욕 현대미술관이 배우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의 대비나 이후에 처리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소를 한 겁니다. 이 남성의 주장에 따르면요. 한 관객이 본인의 허리를 잡고 기분이 좋다라고 말을 한다든지 혹은 이 퍼포먼스가 속옷까지 다 벗은 누드 상태로 진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하는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배우를 보호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뉴욕 현대미술관을 고소했습니다. 뉴욕 현대미술관 측에서는 우리는 배우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건 첫 번째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던 이후였고 애초에 사전에 준비한 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퍼포먼스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저도 이게 잊을만 하면 알고리즘에 떠서 한 번씩 다시 보게 되는데 파격적인 시도이기도 하고 여기를 지나간다는 게 관객 스스로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걸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할 때 배우를 고용해서 했다. 네. 그러면 이 퍼포먼스에 참여했던 배우들은 미술관을 고소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큰할머니하고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거죠? 사실 이 퍼포먼스 아트 작품 자체의 주인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건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배우가 고소한 건 아브라모비치가 아니라 미술관이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계속 뉴욕 현대 미술관에 대한 이야기보다 아브라모비치를 많이 걸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이유가 아브라모비치가 예전부터 계속 본인 작품, 본인 퍼포먼스 아트를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배우를 써서 다시 진행하는 리퍼포먼스를 시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퍼포먼스 아트라고 하는 것은 순간의 예술이잖아요. 그 순간에만 존재하고 사라져서 이거를 어떻게 미술관에서 전시할 수 있을까를 많은 이들이 고민을 해왔는데 결국에는 사진으로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남겨서 기록물 형태를 전시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명확히 따져보면 퍼포먼스 아트 자체, 고유한 그 작품 자체는 없이 기록물만 전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퍼포먼스 아티스트들이 이걸 어떻게 재현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이걸 어떻게 미술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을까까지도 고민을 하면서 리퍼포먼스라는 개념을 만들게 돼요. 이 리퍼포먼스는 결국에 예술가 본인이던 본인이 아니던지 간에 다시금 상영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장치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아브라모비치가 리퍼포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던 인물입니다. 그 일환으로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인스티튜트를 설립을 해서 젊은 퍼포먼스 아티스트들한테 본인의 행위예술을
교육을 한다든지 혹은 새로운 행위예술, 그들만의 행위예술을 선보일 수 있게 선배로서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교육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렇게 누구보다 좀 적극적으로 리퍼포먼스에 나섰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리퍼포먼스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변수나 문제들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고민해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의 대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작품 같은 경우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만 해도 수위가 좀 높은 편이잖아요. 옷을 다 벗고 진행을 한다든지 혹은 심지어는 피를 흘리는 퍼포먼스가 있을 정도로 위험한 퍼포먼스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마리나 아브라모비치가 본인 작품을 심지어 교육까지 하는 사람이면서 고려하지 않은 것은 비난받게 됐고요. 향후에 리퍼포먼스라는 개념이 다시 이제 전기가 됐을 때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 화제성은 확실히 잡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런 의문은 드네요. 그냥 일반 관객 입장에서 그 퍼포먼스의 생동감이라는 건 지금과 여기 네. 그리고 원앤 온리라는 게 확인이 돼야 의미가 있을 텐데 그게 누구나 배우 써서 할 수 있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티스트가 여기 있다 만약에 그것도 내가 바빠서 직접 못한다고 치면 네. 거기에 고용된 배우는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티스트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미술계에서 어떻게 논의될까 이것도 궁금한데 와 피를 흘리는 퍼포먼스 이거는 좀 무섭네요. 네, 아브라모비치 작품 중에서 그래도 피 흘리는 정도는 무난한 편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진짜예요? 네, 굉장히 수위가 높아서 그래서 아브라모비치가 앞서서 저희 얘기할 때 퍼포먼스 아트계 할머니라고 불린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예술가가 본인한테 셀프로 별명을 붙이는 특이하다. 경우가 많지는 네. 않아요. 그래서 보통 남들이 평론가들이 붙여주는데 근데 아브라모비치의 경우에는 작품 수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남들이 붙인 별명의 어떤 수위가 너무 심했습니다. 식인종이라든지 식인종. 네, 악마 숭배자, 마녀 이런 별명들이 있었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모비치가 퍼포먼스 아트를 수행하면서 피를 흘린다든지 와. 혹은 심지어는 실신해서 쓰러져 나가는 경우까지도 있었다 보니까 이런 별명들이 생기게 된 건데 아브라모비치의 아주 가까운 가족들이나 조국도 이에 대해서는 안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모비치 조국인 세르비아에서는요. 그의 작품은 예술이 아니라 헛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가족들은 마리나가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작품은 리듬 시리즈인데요. 리듬 제로부터 10까지 있고 이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건 리듬 제로였습니다. 1974년도에 선보인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아브라모비치가 테이블 앞에 서서 관객의 행위를 받아내는 걸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관객은 이 테이블 위에 있는 도구로 아브라모비치한테 어떤 행동이든 해도 된다고 합니다. 테이블 위에는 칼, 음식, 꿀, 장전된 총, 장미, 톱, 채찍, 망치 등의 72개의 도구가 있었고요. 무섭네요 도구들이. 네, 굉장히 살벌한 네.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모비치가 처음에는 옷을 입은 채로 이렇게 등장을 해서 6시간 동안 테이블 앞에 서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관객들이 조금 망설였다고 해요. 어떻게 예술가한테 몸을 만지거나 흠집을 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명이 이제 하나씩 도구를 활용해서 아브라모비치 몸에 흠집을 내기 시작하니까 다른 관객들도 참여를 하기 시작하면서 퍼포먼스 아트가 종료된 6시간 후에는 아브라모비치 옷이 다 찢겨져서 나체가 됐었다라고 하고요. 얼굴과 눈은 피와 눈물 범벅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모비치가 후에 이 작업을 회상하면서 퍼포먼스가 끝난 다음 날에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니까 머리카락 한 줌이 하얗게 돼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한 상당히 수위 높은 작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 백발마녀전 생각나는데요. 백발마녀 될 뻔. 근데 이 작업이 그냥 듣기에도 장전된 총 이걸 누군가 정말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행위예술관 퍼포먼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꼭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브라모비치가 이런 질문을 전에도 받았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자기는 회화 작업도 했었고 다양한 작업들 진행해봤는데 결국에 예술가가 가진 이야기가 강력한 힘을 가지려면 본인의 신체를 재료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 말도 무섭다. 그쵸. 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적정한 선에서 셀프로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모비치가
아브라모비치가 이미 셀프로 하는 작업도 선보여 왔어요. 이 칼로 손가락 사이를 빠르게 찍는 영화에도 이런 거 나온 그 우리 적 어렸을 때 하고 놀았던 장난인데 네. 연필로 했던. 맞아요. 근데 네. 그 장난인데 칼로 하는 어우. 퍼포먼스인 리듬 10을 선보인 네.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알몸으로 기절할 때까지 공업용 선풍기를 얼굴에 이렇게 매우 가까이 대고 쐈던 리듬 4를 선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이 퍼포먼스를 할 때는 실신해서 실려 나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리듬 시리즈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선보였던 게 리듬 제로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객이 참여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통제 밖의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위험한 작품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모비치가 이렇게 관객 참여형 행위 예술을 이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중은 관음증적이지 않은 경험을 필요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존의 작품 감상 방식은 예술가가 그려둔 작품을 관객이 보고서 수동적으로 감상하는 시기였는데 아브라모비치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관객이 직접 참여하고 예술가하고 소통하고 상호작용도 하고 그러면서 관객이 주체적으로 작품을 주도하는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모비치가 계속 퍼포먼스를 하고 또 관객을 참여시키고 심지어는 리퍼포먼스까지 진행을 하면서 예술가들을 교육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관음증적인 걸 좀 배격한다. 그러면 네. 그냥 대놓고 음란한 건 어때? 이런 입장인가요? 와, 이게 평민의 눈으로는 좀 위험, 아슬아슬 이렇게 느껴지긴 하는데 앞으로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이 큰할머니의 작업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지금 당장에 논의가 되는 거는 리퍼포먼스 할 수 있냐 없냐인데 아마도 그 시도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아브라모비치가 본인의 예술을 가장 유일하게 세상에 전시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도 있고요. 동시에 리퍼포먼스 개념이 좀 안정적으로 제도권에 진입하게 되면 향후에 활동하게 될 젊은 예술가들한테 금전적으로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해요. 사실 아브라모비치는 젊었을 때부터 이미 퍼포먼스로서 너무 좀 과격하고 수위 높은 걸 많이 선보였다 보니까 유명세가 있었던 네. 인물인데요. 근데 그 유명세에 비해서는 돈을 많이 못 벌었습니다. 이 퍼포먼스 아트가 너무 가학적이다 보니까 연극처럼 좀 여러 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록물이나 영상으로서 뭐 이런 작품들은 복제가 가능하니까 큰 돈도 안 되고 그래서 아브라모비치가 데뷔하고 나서도 20년 동안 전속 갤러리가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뭐 강의를 하거나 교수로서 어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돈을 벌어왔는데 향후에 리퍼포먼스 개념이 잡히게 되면 후배 예술가들이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창구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히려 이번 고소를 통해서 리퍼포먼스라고 하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시스템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고도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세상은 넓고 아티스트는 많구나. 정말 오늘도 새로운 거 많이 알았습니다. 네. 자, 설날 듣기 딱 좋은 아이템이었어요. 지금까지 BT의 이정우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